자, 오늘 이제 개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개론에 필요한 것들에서 잠깐 오태하면서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도 역시나 본진도 출발하겠습니다. 교재를 열어보시면요. 교재는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동준쌤의 개론, 요 빨간 거. 디자인도 이쁘네요. 6페이지부터 갈 것인데, 특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화학의 기초이론 나와지면서 입자에 관한 이야기, 원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7페이지에 화학 결합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자 이야기, 또 그 다음에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의 열 출입에 관한 이야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야기는 1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에 관한 이야기가 1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의 온도, 열량에 관한 이야기가 13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또 열역학 법칙,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OT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뭐냐면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화학 파트가 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슬쩍 그냥 이게 뭐다 정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진도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의 내용은 많아지지만,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은 많아지지만은 받아들이는 난이도는 좀 쉬워진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어려운 게만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될 거고요.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순서대로 따지면 원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로는 원자도 했지만 그 앞에 원소도 했어요. 원소, 원자, 분자 했는데, 자, 원소의 개념은 뭐냐면 종류의 개념이더라. 종류. 더 이상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바둑알 장기알로와 비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알 장기알이 막 섞여 있다. 나누어 보자. 바둑알로 장기알로. 바둑알도 보니까 까만 돌도 있고 흰 돌도 있네. 바둑알을 다시 까만 돌, 흰 돌로 나누었더라. 그럼 이제 뭐냐? 흰 돌이 10개 있건 100개 있건 까만 돌이 몇 개 있건 이제 뭐냐? 이들은 흰 돌의 원소, 까만 돌의 원소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그 돌 한 개가 원자였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자, 분자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입자의 개념입니다. 입자의 개념. 입자의 개념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원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어서 그냥 원자, 분자를 제가 이렇게 비유한 적은 있습니다. 수소가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수소, 원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렇게 썼다. 그럼 수소, 원자가 그냥 두 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수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들러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 수소, 분자 하나. 분명히 다 구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교재에 보시면 이제 결합에 관한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어떻게 수소, 원자 분명히 둘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지네끼리 들러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결합이 원래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금속의 원소들끼리 만나면 공유 결합을 하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한다. 또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알면 좋지만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구별하자는 겁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수소 원자가 하나 있고 수소 원자 두 개 있고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 두 개인 건데 둘이 만나서 분자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꼭 하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특히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탄소 같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구조식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H2 분자를 갖다가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끼리 선이 한 개 나온다 이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단일 결합했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 원자 두 개는요. 이렇게 이제 선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이걸 이중 결합한다 그러고요. 질소 같으면은요. 선이 세 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삼중 결합한다.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결합을 갖다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왜 공유인지까지 말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만 꼭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선이 몇 개 나오는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 주기율표를 잡아서 해드리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탄소는 선이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질소는 질소, 탄소, 자 C조, 카본. 질소는 선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는 선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세요. 지금 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중결합 하나를 만들건 단일결합 2개를 만들건 질소 마찬가지예요. 질소가 지금요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자 보시면 지금처럼은 이렇게 선이 3개 나오는 삼중결합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냐면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하나 단일결합만 3개 이중 하나에 단일 하나 아니면 삼중 하나 이렇게 어쨌거나 3가닥 나온 건 맞잖아. 누구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면 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소가 어떨 때에는 결합선이 4개가 나온다는 건 맞는데 이중결합이 2개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냐 삼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 어차피 선 4개 나오긴 마찬가지잖아.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CH4 자 메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탄소하고 수소가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는 무조건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 붙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잘 봐. 탄소 원자가 선이 나오고 수소가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얘 하나 내 하나 이게 들러붙는 거야. 이게 얘 하나에서 2개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하나로 붙는 거야. 그럼 뭐냐? 여기 선 하나, 여기 수소 하나, 또 여기 선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메탄가스는 CH4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알자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지금 제가 탄소, 질소, 산소, 수소까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로겐 할 거야. 이제 원래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할로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그냥 아직 할로겐이 있습니다. 외워. 불소, 이게 플러린, 염소 클로린, 브라민, 뭐 요드, 아이오딘까지 있는데 일단 3개만 할게요. 이들도 무조건 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집니다. 왜냐고 묻지 말고 지금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 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연습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에 대해서. 지금 H2O라 그래요. 그러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거든요.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붙어 있을까? 산소는 선이 2개 나가면 되는 거고 수소는 1개밖에 안 나가는 거니까 지금 뭐냐 그냥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만일에 내가 선 2개 나왔다. 이거는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왜? 수소가 선이 하나밖에 못 나도 어떻게 2개가 나가냐고. 잘못된 거라 이거야. 그래서 뭐냐 수소 입장에서 하나, 수소 입장에서 하나, 얘 입장에서 일로 하나, 일로 하나. 해결된 거 아니야. 이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NH3 암모니아가 있다. 그러면 자 질소에 수소가 3개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 분자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질소가 자 수소가 단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소 원자는 수소 원자 3개랑 뭐냐면 단일결합 3개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 이건요. 이건 내 마음이야. 그리는 사람 마음이야 그냥. 개수만 맞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또 우리 많이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 이거 어떻게 붙어있겠냐라는 거야. 얘 같으면은 탄소 원자는 선이 2개 나가야, 4개 나가야 되는 거야. 산소는 2개 나가. 그러니 뭐냐. 이 산소가 2개 내뱉고 얘가 2개 내뱉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도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뭐냐. 이 탄소는 4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중결합 2개. 해결되고 있잖아. 자,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뒤에 가면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집니다. CH4인데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소 자리에 하나 빠지고 이게 붙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붙을 수 있다고. 왜? 어차피 할로젠들 얘들 선 한 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 학생 처음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런데 왜 일로 붙었느냐.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린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H2Cl2 가능하냐? 가능하죠. 하나 더 그리면 어떻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 붙여볼까? 플러린 하나 붙여볼까? 가능해 안 해? 가능하다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규칙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결합의 원리는 원래는 이제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비공유 전자쌍을 내놔서 함께하는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다. 하지만 최선도 뭐냐면 탄소선이 4개 나가는 거야. 질소 3개 나가, 산소 2개 나가, 수소 1개 나가, 할로젠들 1개 나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얘기 난 김에 하나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끓는 점, 기화되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자, 잘 봐. 잘 봐. 물 분자를 제가 2개를 그려볼게요. 이 물 분자, 이 물 분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거 물 분자 하나, 요거 물 분자 하나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 물도 찐덕거리는 거 알아요? 물이 찐덕찐덕해요. 그게 뭐냐면 점성이 있는 거거든. 점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잘 봐. 이 분자하고 이 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분자끼리의 인력이다. 분자간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잖아. 딱 써, 칠판에. 야, 이거 뭐야? 딱 물어봐. 형님, 이거 뭡니까? 물이다. 확실해요? 예? 예. 물어본 내가 나쁜 놈이에요. 몰라요. 물인지 뭔지. 얼음도 H2O고 수증기도 H2O고 물도 H2O예요. 그래서 뭐냐? 뒤에 상태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러면 뒤에 솔리드가 붙어. 그러면 이건 고체 상태의 물은 얼음이잖아. 리퀴드가 붙어. 그야말로 액체 상태의 물이니까 그야말로 물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스가 붙어요. 그럼 수증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H2O를 뜩 쓴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내가 나쁜 놈이에요. 물인지 얼음인지 수증기는 아무도 몰라요. 뒤에 상태 표시를 해줘야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야 화학적인 변화야?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상태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 또 그 물이 끓어 수증기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상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셀면 셀수록 서로 꽉 잡아당겨. 그럴수록 고체가 되는 거야. 그럼 뭐냐 이 인력이 느슨해져. 아주 없어지면 안 돼. 그냥 느슨해져. 그러면 액체가 되는 거야. 흐물흐물. 이 인력을 완전히 끊어버려. 그럼 얘하고 남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기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합 말고 분자 간의 인력도 중요한 얘기인데 분자 간의 인력이 자 들어봅니다. 고체가 액체되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그랬고 액체가 기체되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야 너네 녹는 게 쉬워 끓는 게 쉬워 싹 던져봅니다. 진짜로. 녹는 게 쉬워요. 인력이 약해만 지면 녹는 거잖아. 근데 그 인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기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이는 것보다 끓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열이 들어갑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뭐냐 녹이는 열, 융해열보다 끓이는 기화열이 몇 배 정도 커요. 한 7, 8배 정도 큽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약해지는 거랑 끊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니냐고. 아니 이런 거야. 뭐 좀 우리가 성인이니까 부부지에 살다 보면 좀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냉랭할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이혼하는 건 좀 다른 거 아니냐고. 이혼하기는 어렵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니죠. 이런 말도 또 요즘 같으면 또 세상이 바뀌어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냐 다들 결혼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낳고 하겠지만은 참 결혼은 정말
잘 해야 된다. 누가 살아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정말 우리 꼰대 마인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역시 우리 남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착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착한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이쁜 애가 더 착해.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이쁜 외모에 휙 가서 눈에 콩깍지 씌워서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람의 내면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그게 더 어려워, 그지?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유 야 인물 좋은 거 다 인물값 해. 못난 것도 인물값을 한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웃고 말았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분자간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간의 인력이 크다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끓는 점이라는 건 뭐야? 끓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그러면 분자간의 인력이 세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끓어, 좀 또 열을 많이 줘야 끓어. 그렇죠. 열을 많이 줘야 끓는 거죠. 그래서 분자간의 인력이 크다 그러면 뭐냐? 끓는 점 높은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뭐 자유전자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조금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뭐 약간 오바 같아서 이 부분 좀 잠깐 스킵을 하겠습니다. 분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뭐냐? 원자들이 모여 분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금속의 원소가 만나면은 분자가 되는 거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 건 결정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설탕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탄소, 수소, 산소. 당연히 비금속이지요. 그래서 설탕은 분자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결정이에요. NaCl이거든요.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나트륨과 비금속의 염소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소금은 분자라고 안 그래요. 소금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말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분자만 좀 나와 있어. 그 분자의 의미를 갖다가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뭐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NH3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거든요. 자, 봅니다. 그럼 뭐냐? 분자는 두 개 있고, 자, 이 암모니아 분자 두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봐. 이 암모니아 분자 두 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돼야 되죠. 자,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안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같으면 이게 암모니아 분자 하나잖아. 그게 두 개 있다고, 지금 그게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이게 두 덩어리 있다 이 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암모니아 분자 두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모두 8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정도는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8페이지에 화학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시성식 원래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좀 우리 시험 범위를 약간 좀 벗어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 거야. 내가 봐봐. 암모니아를 NH3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뭐냐? 어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만 그대로 표현해주면 이게 몰레큘 포뮬러, 이걸 분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냐? 이 암모니아가 수소랑 어떻게 붙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요걸 좀 이렇게 선으로 이제 표현해서 그렸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스트럭처 포뮬러, 이걸 이제 구조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조식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표현해 준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양론 몇 개 좀 연습을 좀 하면서 보통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전부 다 분자식으로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좀 각각의 분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당장에 내가 그렇잖아요. 뭐 C2H6 이게 에탄이라는 건데 이렇게 쓴 것보다는 뭐냐면 탄소 2개 있고 수소 원자 6개 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조금 더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분자식이고 이렇게 쓰면 구조식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봐봐. C2H6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C4H
H2 있어요. H12. 그러면 뭐냐? 얘나 탄소하고 수소의 비가 얼마야? 1대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비율만 써주면 뭐냐? 어차피 탄소 하나의 수소의 개수가 3배잖아요. 그렇게 써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식이다라 그러는데, 실험식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고분자에 가서나 좀 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분자식 그 다음에 구조식까지 그릴 줄 알면 이건 뭐 감사합니다인데, 우리 시험이 뭐 주관식은 아닌 거니까. 하지만 그려진 걸 보고서 이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지 뒤에 가서 할로젠 그 약제할 때 이제 그 남바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탁탁 이제 나와질 거예요. 그 정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화학 반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통상의 물리적 변화 그러면 그냥 상태의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적 변화 이제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식의 대표로 연소 반응식이다 를 갖다가 좀 연습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학 반응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메탄가스가 탈 때, 자, 연소 타는 거잖아요. 연소의 3요소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연소의 3요소가 뭐가 있었지요? 좋아. 가연물이 있어요. 탈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점화원도 있어야 돼요. 불 붙여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냥 이제 산소로 한번 표현해보죠. 산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가연성 물질, 또 산소는 보통 조연성 물질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화원. 그래서 이제 뭐냐,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가열시켰을 때 불이 붙는다. 익숙합니다. 그러면요, 연소 반응식을 보니까 지금 메탄가스가 지금 이제 가연물 되는 거지요. 탔어. 그래서 이제 뭐냐, CO2하고 물이 나와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랬는데 이때에 이제 이 분자수의 비를, 분자수에 제가 이렇게만 썼지 이게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계수를 맞추는 거, 이게 이제 연소 반응식, 화학 반응식의 이제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산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보통 산소를 앞에 쓰진 않습니다. 보통 가연물을 먼저 앞에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 잘 모르면 그냥 웬만하면 일로 놔두고 출발해보자. 그리고 분수 나오면 통분 치면 되는 거고 해서 보니까 우리 형님 금방 암산될 것 같습니다. 요 CO2 몇 개 나와야 될까요? 이거 하나라면은 하나. 물은 몇 개 나오면 될까요? 2개입니다. 그러면 산소 몇 개 필요하죠? 산소 분자 몇 개? 산소 분자는 몇 개 필요하죠? 이쪽에 쓰인 산소 원자가 모두 몇 개예요? 4개니까 여기는 몇 개? 2개.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또 하나 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에 뭐 1이네, 2네, 1이네, 2네. 이 계수의 비가 당연히 분자수의 비잖아요. 그럼 뭐냐? 다시 말하면 메탄 분자 1개 태우려고 그러면 산소 분자가 2개 필요하고, 그래서 CO2 분자 하나 생기고 수증기 분자 하나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부피의 비율이라는 거, 부피비. 자, 요 얘기가 좀 등장합니다. 제가 요 부분은 뭐 순서가 있긴 있지만은요, 조금 왔다 갔다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이 동준 쌤이 써놓은 거랑 똑같진 않으니까. 이 부피비란 말, 이게 참, 이거는 간부가도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저 뒤에 가서 나올 수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거 평소에 다 뭐냐, 이 전부 기체 아니야? 도시가스 기체 아니야? 가스니까. 산소 기체, CO2 기체, 이거 수증기라 해서 기체란 말이야. 그러면,
기체의 경우는 있잖아. 기체의 경우는요. 기체의 부피란 건 크기 아닙니까? 근데 기체의 부피는 웃겨요. 실제 분자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있는 공간의 크기를 보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게 1리터 공간이래. 1리터의 부피는 거야. 근데 여기 기체가 10개 있어. 그러면 기체 10개 부피가 1리터야 그냥. 근데 이 공간이 작아. 이게 0.4리터라는 거야. 근데 여기 10개 있어. 그럼 뭐냐? 그냥 기체 10개 부피가 0.4리터라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실제 기체 분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닌 거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무지하게 하는 거야. 무지하게. 그리고 나와 이게 문제는.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그들이 들어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실제 분자의 크기 아닙니다.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제 나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를 따지면 누가 더 커요? 그런다고. 산소 분자가 더 커요. 근데 그럼 실제 크기가 있는 건데 왜 공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다고. 물 한 방울이 기화되면요. 일기압 조건에서 물 한 방울이 기화되면 부피가 한 1300배 이상 증가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만한 물 한 방울이 기화 수증기 되면은 부피가 1300배 커진다고요. 그러면 그 1300배 커진 공간에 물 분자가 꽉 차 있는 거 아니잖아. 빈틈이 더럽게 많아. 빈틈 더럽게 많다고. 그래서 뭐냐. 기체가 됐을 때 뭐냐. 그들의 크기는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이 차지한 공간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잘 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양론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거 외웠나? 원자량 탄소 12, 수소 1, 산소는 얼마? 16이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 시험에서 문제 안 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탄 1개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 분자 2개 필요하고 그래서 CO2 1개 나오고 물 2개 나왔다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1개를 태웠기 때문에 이 질량 얼마냐? CH4니까 메탄의 질량 소위 말하는 분자량이 얼마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O2잖아. O2니까 16짜리 2개 32짜리 32짜리 2개 64란 말이야. CO2 12에다가 16짜리 2개 32 합쳐 44란 말이야. H2O 16짜리에 물 수소 2개 18짜리 2개 그게 2개야 36이야. 아예 그럼 당연히 뭐냐 80이고 80이 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했느냐 하면은 메탄 16g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질량 얼마냐,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CO2의 질량 얼마냐, 물의 질량 얼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하고 끝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에 뭐냐면 부피로 가보려고 그래. 그래서 잘 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1기압 ATM 쓰는 건 뭐냐면 atmosphere야. 그 기압을 1기압을 그냥 우리 1ATM atmosphere 1기압이야. 1기압 조건이고 뭐 그냥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1기압에서 25도씨 조건에서 메탄 2세제곱미터를 모두 태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25도씨 1기압 조건에 들어있는 메탄 2세제곱미터를 모두 태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생겨난 CO2의 부피는 얼마, 물의 부피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2래 그러면 2를 맞춰 그냥. 그럼 2야. 그럼 이거 4가 되고 이거 2 되고 4 되겠네. 끝. 그래서 지금 얘기잖아. 2세제곱미터 이거 부피잖아. 부피. 그러니까 이거 하나 태울 때 이거 2개 필요해. 그럼 메탄 2세제곱미터 태우려고 그러면 산소는 4제곱미터 필요한 거야. 4세제곱미터가. CO2는 그래서 2세제곱미터, 물은 수증기는 4세제곱미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돼? 리터
세제곱이 이 세제곱미터라는 거, 이게 부피를 말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길이를 2번 곱하면 면적이고 3번 곱하면 부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단위를 잡아주는 것 뿐이야. 부피라는 거. 그럼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메탄 두 개를 태우려고 그러면 2개 태우려면 산소 몇 개 필요해? CO2 몇 개 생겨나? 물 몇 개 생겨나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미터 세제곱 1미터 세제곱이 그냥 CH4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도 줄 수 있는 거고 세제곱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뭐냐? 단위가 똑같이 맞는단 말이야. 그럼 뭐냐? 이게 그냥 메탄 2개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금 지웠는데 여기 계수비가 부피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비율.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이번에 뭐냐면은 자, 연습 많이 했던 프로판 가겠습니다. 프로판 2세제곱미터를 연소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CO2의 질량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일단은 뭐냐? 프로판이 C3H8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줍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제 문제 나온 겁니다.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프로판 2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켰다. 해놓고서 이때 발생하는 CO2의 질량이 총 몇 그램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반응식 잡아놓고 가면은 다 답할 수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C3H8이거든요. 어차피 산소랑 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겨날 거는 CO2하고 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그냥 일로 놓고 한번 출발해 봐라 일단. 그래서 그러면 수소가 8개 있다. 여기 4개. 탄소가 3개 있다. 여기 3개. 그럼 이제 이쪽에 탄소 수소 역에서 이쪽에서 해결됐고요. 산소 역에서 뭐냐? 여기에서 5T짜리 3개, 6개, 4개, 10개군요. 5개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1이 아니고 2래매. 그러니까 뭐냐? 이게 2개면은 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만 찾으면 프로판 2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려고 그러면 산소는 10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거고 발생하는 CO2는 6세제곱미터, 수증기는 8세제곱미터가 생겨나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제 뭐냐? CO2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면 제가 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2세제곱미터의 질량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원래 이것도 이제 P분의 NRT 갖고 이제 몰수 주고서 하면 되는데, 그럼 잘못됐네. 그냥 CO2의 부피는 그러겠습니다. CO2의 부피는. 그러면 CO2의 부피는 장난하냐고! 그거죠? 그래서 6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죠. 익숙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뭐냐? 우리가 공기량으로 이제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공기까지 했던가요? 안 했죠?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지금 요거는 여기엔 없지만은요. 다 기출 문제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 이것까지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 했던 거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계수비가 이제 부피비라는 것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럽시다. 제가 면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 진짜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좀 문과 쪽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과 쪽의 학생들이 별로 없어. 이상하게 내 주변은 그러네.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문과 새끼들 더럽게 무식하다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아니, 있잖아. 진짜 이렇게 하죠. 야, 공기를 산소로 알아. 지금 표정들이 아니 하는 표정들이야.
공기는요, 질소가 한 78%가량 되고, 산소가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둘이 합치면 99%죠? 약 4대 1로 섞여 있다고요. 약 4대 1로 섞여 있는 거야. 나머지 이제 뭐냐면 알곤도 있고 CO2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 차지하는 거라고. 그러면 공기하고 산소는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진짜 이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잘 봐. 프로판을 실제로 2세제곱미터를 태우려고 하면은 산소는 10세제곱이 필요한 건 맞지? 그러면 공기는 얼마 필요하냐 이거야. 대략 잡아서 대략 50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우, 잘하네. 산소가 10이 있으려 그러면 공기는 50이 있어야 돼. 아니, 산소는 뭐냐? 공기 분자 5개 있으면 그 중에 4개가 질소고 1개가 산소라는 거잖아. 그래서 공기의 양을 물어볼 땐요, 산소 구한 거의 5배 정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저라면, 그냥 질소, 산소의 혼합비는 약 4대 1로 친다. 그러면 정확하게 곱하기 5가 되면 돼. 근데 이렇게 줘버린 거야. 이것만 준 거야. 그러면 실제로 21%가 맞거든요. 21%면은 자, 50보다 공기로 물었으니까 이제 곱하기 이제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0보다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덜 필요해. 조금 적게 있어야 돼. 한 번 더. 이게 80%, 20% 정확히 5분의 1이면 50만큼 있으면 5배 있으면 되지, 산소양에. 근데 실제로 산소가 5분의 1보다 조금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곱해지는 값이, 그러니까 50보다 그냥 조금 더 산소가, 공기가 좀 더 필요해, 덜 필요해? 덜 필요한 거지. 그죠? 그걸 또 비례식을 써서 또 계산하고 또 난리를 쳐라. 그래야 우리 오래오래 만나지. 20%라면 딱 공기양은 산소의 5배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 뭐냐면 21%니까 5배까지는 안 필요해. 5배도 조금 덜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20% 그러면 뭐냐, 무조건 50인데, 5배인데, 5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간다. 그럼 약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나올 때. 뭐, 소수점 두째짜리 반올림 하라 필요 없어. 대충 봐도. 이렇게 하면 50인데 50보다 조금 덜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49점 얼마가 답이 되겠지, 문제는 뭐. 그럼 또, 뭐, 반올림 하나 했을까 49가 답이 되겠지. 근데 찍고 틀려도 뭐냐, 51 나왔다. 그건 틀린 거라는 거야. 51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 이게 19%가 돼야 되는 거야, 차라리. 이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학 반응 전반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꼭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제 뭐,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스갯소리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절대로 믿지 못할 말이 몇 가지 있다는 거야. 그 중에 1번 타자가 뭐냐?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믿을 말이 못 된답니다.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장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00원에 갖고 와서 110원에 팔아서 이문을 남겨 장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00원에 갖고 와서 90원에 팔았다. 이거 또라이 가는 짓이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 물건 갖고 왔어. 그렇게 해서 이문을 남기고 잘 팔았어. 근데 좀 남았어. 근데 이게 안 팔리네? 그럼 뭐냐? 그 앞에 이득을 좀 봤잖아. 그러면 그야말로 재고 정리해버리는 거야. 저거 쥐고서 보관료 나가고 이런 거 하느니, 앞에서 많이 남겼으니까 좀 까지고 그냥 빨리빨리 재고 촬영해놔. 그래도 팔 수 있는 거 실제로. 갖고 온 것보다 더 적은 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하는 게 있어요. 본전치기는 안 해요.
100원에 갖고 와서 100원에 파는 데서 이건 진짜 또라이 가는 겁니다. 이건 안 한다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화학 반응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와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있고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에너지 출입이 없는 화학 반응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시 장사로 돌아오면은 남든가 까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본전치기 장사는 없다는 거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들어봐.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연소 반응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가스가 불 붙여주니까 주변에 선선한 건서 막 열을 내고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응은 뭐냐?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좋네. 그런데 어떤 반응은 뭐냐? 가열을 시켜줘야지 반응이 진행되는 게 있어. 그럼 뭐냐? 얘는 열을 받아서 지금 반응이 진행되잖아. 그럼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반응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발열 반응으로 우리 또 해. 또 도시가스 또 태워버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메탄가스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잘 봐.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생성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봐. 여기다가 보통 이제 Q를 써줍니다. 이게 이제 열량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해서 생성물 이걸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열을 내뿜었다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원래 제대로 쓸 때 뭐냐면 이제 엔탈피라는 걸 썼고 열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안 나옵니다. 책엔 약간 엔탈피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발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흡열 반응 크다. 도대체 그 에너지가 뭔데?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바인딩 에너지라 그래요. 결합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자, 재판 봐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어려우면 여러분만 어렵습니까? 옆에 사람 더 어려운 거예요. 요거 밑에서 수박 주스 샀는데 이거 3,800원이네요. 수박 값은 한 1,000원어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팔아야지 가게세 내고 또 카페 주인도 남죠. 원가대로. 그럼 너 같으면 원가대로 팔겠냐? 저는 5,000원 받을 겁니다. 아유 정말 이놈의 코로나 정말 지겹습니다. 근데 뭐 이제 기사에 보면은 예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참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거가 어느새 이제 좀 악수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냥 그런 분위기고. 거기까지는 뭐 그거 다 좋은데 많은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식당이네 뭐네 완전 정말 작살났잖아요. 정말 저는 뭐 그렇게 치면 저도 뭐 학원도 지금 내가 얼마 놀았어. 나 4개월 동안 인강만 찍고 댕겼어. 형광을 못했어요 내가. 뭐 내가 못했습니까? 다 폐쇄돼버리는데. 좀 잘 좀 돼야 될 텐데요. 정말 좀 걱정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아까 괜히 구조식을 그려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구조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 한 분자가 되고요. 산소는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 반응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2 한 분자하고 물 분자 두 개 이렇게 생겨난 것인데, 자, 봐봐. 도대체 이 결합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 아니 뭐 지금 와갖고 또 왜 이렇게 붙었냐고 또 물어보면 우리 서로 불편해져.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탄소 선이 4개 나와야 되고 수소 1개 나오는 거라서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은 거다 그랬는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인지 물어보면 얘들이 얼마냐? 뭐 대답해 줍니까? 그럼 뭐냐?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지를 띄워보면 알죠. 이만큼 들어가더라. 아, 그럼 뭐냐? 이 메탄 분자에서 탄소 수소 간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이더라? 가 나오더라 이거야. 또 그럼 뭐냐? 니네 얼마나 붙잡고 있어? 또 끌어보면 알죠. 그래서 뭐냐? 산소 분자에다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었더니만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산소 분자가 에너지 받아서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응.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지고 다시 붙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안 그러면 그 책의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응물의 견합 에너지의 총합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합치니까 총합이 100이더라 이거야. 근데 얘들은 뭐냐? 결합 에너지 총합이 반응물의 총합보다 적더라 이거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발열 반응의 경우는 에너지 축이다.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 그럼 뭐냐? 이마만큼이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그 다음에 이마만큼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그러면 뭐냐? 이마만큼 에너지 줄었네. 어디로 갔어? 그게 열로 빠져나왔다 이 말이야. 자, 열이 에너지입니다. 열이 뭐냐? 그럼 그냥 에너지야. 에너지처럼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익숙하면서도 뭐냐고 물어서 답 못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에너지 얼마나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하잖아요. 형님, 그래서 에너지가 뭡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뭐예요? 대답 못해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원래 이제 에너지는 워학의 개념, 1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져, 지금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돈이 있어요. 동전 돈이고, 수표 돈이고, 지폐 돈입니다.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지. 다 돈은 돈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 의미 1이 있습니다. 힘을 줘야 되고, 힘을 줘서 얼마만큼 갔을 때, 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서 1을 구해. 그런데 뭐냐? 1과 에너지는 동등하대. 그럼 뭐냐? 1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점점 더 말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런 얘기 있어요. 뭐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 되게 많잖아요.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럼 뭐냐? 다 돈이고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 그럼 뭐냐? 다 1이고 1과 에너지는 동등해. 이때 뭐냐?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결합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소리 에너지도 있고 있는 거란 말이야. 종류가 다양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들어보세요. 다 와갑니다 이제. 이쪽은 그냥 결합 에너지만 존재해. 여기는 결합 에너지에 열 에너지도 존재한다 이거야. 좀 달라졌을 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와진.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하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차이만큼이 뭐냐? 빠져나온 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뭐냐? 그럼 이 반응은 일로 진행된 거야.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이게 반응물이야. 이게 생성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지금 뭐냐? 발열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더라 이거야. 지금 이 A, B는 그냥 임의의 기호를 드린 거지 원소기호 아닙니다. 근데 얘가 잘 봐. 얘가 얼마만큼의 열을 받아서 C가 되었다 이거야. 그럼 이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이죠.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냐? 이게 A하고 B의 반응물의 총 에너지 합이 되겠고, 이거는 생성물 C의 총 에너지 합이 되겠고, 이만큼이 뭐냐? 이게 들어온 열량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흡열 반응이라 이거야. 벽화신 된 거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잖아.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이상할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발열이 됐건 흡열됐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나와. 얘가 아무리 에너지가 낮아지고 싶어도
그냥 바로 안 떨어져.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얘기가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개론하면서 필요한 화학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액티베이트 에너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시험 붙어봐. 소개팅 여기저기 들어온다. 삼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애도 지금 몸이 없어 못 나가요. 근데 이 새끼 미필이잖아. 그래서 너무 어리다고 뺀찌를 몇 군데 맞곤 있습니다만. 자,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시험에 붙었어요. 좋은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착한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연애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연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으로 치면 뭐냐? 반응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도 뭐 누군가 있겠죠? 만나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을 잘 봐. 그래요. 뭐 그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주선자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내 친구가 뭐 누구 하나 소개시켜준대? 뭐 아니면 뭐 내 친구 동생이 뭐 해준대? 그런 주선자 있어.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오빠 내 친구 소개시켜줄까? 좋지. 그래서 이제 3자가 만나집니다. 그러면 나도 있고 주선자도 있고 주선자가 데리고 나온 소개팅의 당사자도 있겠죠. 자, 여기 잘 봐.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간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간을 본다. 그럼 뭐냐? 이 여자 쪽에서는 이 남자가 서방 공무원 합격했대. 군대 갔다 왔대. 보니까 성격도 괜찮대. 인물 보니까 더 좋아.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가 또 혹시 뭐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된장녀? 이런 말 있죠. 왜? 모르는 표정이네. 잘 모르나 봐. 김치녀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젊은 여자들이 뭐 너무 이렇게 사치 허영심에 빠져갖고 막 그런 걸 뭐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이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인물은 좋아. 근데 보니까 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얘가 뭐 사치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린 나가 무슨 명품 차관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 맘에 안 들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제 뭐 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도 잘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상대방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정말 이 사람이 좋구나라고 느껴지면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냐? 만났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잘 봐. 아무리 반응물의 에너지가 결합을 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고 싶더라도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서로 마음의 경계선을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덕까지 에너지 주니까 높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쭉 떨어진다는 거야. 종이에 불 붙여서 불 붙고 나면 내가 라이터 치워도 불은 나잖아요. 근데 뭐냐? 아무리 발열 반응이 진행될 때 되더라도 내가 불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과정은 이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이가 있다고요. 공기 중에 산소랑 지금 다 있다고. 그러다가 바로 불 나면 큰일 날 거 아니냐고. 다 불사질러 버리지. 불은 붙여주는 행위가 가열시켜주는 게 뭐냐? 일단 열을 좀 넣어주는 거라고. 아무리 발열이 진행되고 싶어도.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냐? 연속 반응이 촥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쭉 떨어지고 연쇄 반응이 진행되는 거라 이거야. 이 언덕의 높이. 이걸 갖다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와갑니다, 이제. 여기에 주선자가 있습니다. 주선자는, 자,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오빠랑 내 친구랑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잘 연결시켜 주려고 이런 마음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주선자가 할 일은 뭐냐?
서로의 좀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 주는 거야. 야, 너 몰라서 그렇지? 이 오빠 진짜 멋진 오빠 어릴 때 막 예뻐 막 이런 장난 좀 띄워주기도 하고요. 아, 오빠 내 친구 진짜 얘 정말 좀 착한 애야. 얘 이러면서 남자친구도 뭐 몇 명 없고 이러면 안 되고 남친구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 언덕을 낮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화학 반응도 뭐냐? 이 언덕을 낮춰주는 물질이 있더라. 그게 촉매야. 촉매 얘기가 나온다고 나중에 저쪽 가서 자기 반응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럼 뭐냐면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촉매되는 거지. 촉매가 반응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만났는데 주선자도 오빠 나는 어때? 이거 뭐야? 복잡해져. 주선자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선자는 뭐냐? 이 언덕의 높이만 낮춰주는 거. 이게 정촉매가 하는 역할이야. 그럼 뭐야? 이 언덕이 낮춰지면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잘 일어나서 좋은 게 있고 안 일어나서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럼 뭐냐? 어떤 촉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촉매라 그래. 무조건 말없이 촉매 그러면 낮춰주는 거고 부촉매 혹은 역촉매는 이걸 높여주는 거라고. 그럼 반응 안 일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제일 흔한 거. 방부제. 빵에 방부제. 그럼 뭐냐? 쉬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니야? 곰팡이 안 쓸게 해주는 거 아니야? 화학 반응 안 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는 역촉매, 부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소화약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제일 흔해 빠진 거 물부터 시작해서 종류 되게 많아요. 뭐 거품물, 이제 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때 부촉매가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럼 뭐냐? 잘 생각해봐.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럼 부촉매가 들어가는 건 뭐냐? 반응을 발레리건 흡에리건 간에 반응을 도와주는 거야? 못하게 해주는 거야? 못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부촉매 효과 이런 말이 등장한다고요. 그럼 뭐냐? 얘는 반응을 못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연쇄 반응을 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불을 갖다 끄게 하는구나. 그냥 글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덕의 높이를 재는 거. 이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이 잘 붙냐? 낮을수록 불이 잘 붙냐?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외워지는 거야 이제. 나중 가서 압력은 높아야 되고 온도 높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 낮아야 되고 뭐가 높아야 되고 뭐가 낮아야 되지? 분명히 헷갈려 안 헷갈리면 이상한 거야. 근데 뭐냐?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야지 반응이 안 일어나. 낮은 게 잘 일어나. 그럼 뭐냐? 불 붙으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게 불이 잘 붙어. 그럼 그게 더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가연성 액체는요. 인화점 갖고 이제 그걸 인류 이렇게 나누게 또 돼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게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요렇게 저렇게 빼먹고 다 해요. 캐런 아유. 그래. 뭐 간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뜨거니 H2를 써요. 뭐냐고 모른다고 이씨. 그래서 이게 얼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일 수도 있고요. 수증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있어봐. 우리가 용어나 좀 알자. 여러분들 물이 수증기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액체가 기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기화라고 해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액화. 아이고 좋습니다. 얼음이 물 되는 거, 고체가 액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녹음. 용융. 혹은 융해. 이건 뭐야? 응고. 액체가 기체된 건, 액체가 고체된 건 응고라 그래요. 그런데 잘 봐. 잘 봐. 내가 이걸 화살표 색깔을
얼음이 수증기 바로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이렇게 그냥 쓸어만 났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쑥쑥 줄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고체가 녹아서 액체 뭐 기체된 거냐? 아니거든요. 고체 상태에서 바로 날아가거든요. 고체 상태에서 수증기 바로 가기도 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이걸 승화라고 해. 여기서 수증기가 얼음으로 또 바로 가기도 하죠. 이게 우리 어디서 봐? 냉동실 성에 낀 거, 냉동실에 물이 얼어서 천장가 들러붙었냐? 그거는 수증기가 그냥 바로 얼어붙는 거잖아. 그럼 자연에서 뭐냐? 설이죠, 자연에서는 설이빨. 그럼 뭐냐? 이건 둘 다 승화라 그래. 그런데 제가 지금 화살표 색깔 다르거든요. 빨간색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 빨간색하고 파란색.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더라? 아,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빨간색은 뭐냐면 흡열 과정이다. 화학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얼음이 열 받아 녹았고 물이 열 받아 끓어버린 거 아니냐고요. 또 얘가 열을 내뿜으면서 물 되고 얘가 열을 뺏기면서 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발열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일단은 뭐냐?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에서 그냥 일기압 조건에서 우리는 그냥 일기압 조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기압 조건에서 이들의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뭐야 온도지 그냥. 오케이? 그런데 이때 잘 들어. 여러분들 1기압 조건에서 0도씨가 녹는 점이냐 어는 점이냐? 둘 다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앞에 상태를 봐야 돼. 10도씨의 물이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하니까 어는 점이 되는 거고요. 영하 10도씨 얼음이 0도씨 되면 녹기 시작하는 거니까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 이들의 상태는 뭐냐? 일기압 조건에 따라서는 뭐냐?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량이 무엇이냐를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우리 리모컨이 지금 요거 없나요? 아, 그래.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띄워놔갖고 이쪽에 좀 판서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다 하기 좀. 근데 여기다 해도 보이겠다, 그냥. 여기다 하면 좀 그런가? 이거를. 아니야, 괜찮아.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근데 너무 일로만 가면 화면이 좀 약간 좀 왜곡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야. 어떻게? 화면이 괜찮을 것 같다? 카메라 잡은 지 2주 됐다고 벌써. 아니, 지가 뭐래, 나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소위 이제, 이 얼음을 갖다가 다 녹일 때 얼마만큼 줄까 다 녹았더라. 그럼 녹이는 열, 융해열. 끓이는 열은 기화열. 이거 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녹이는 열 융해열이고 끓이는 열은 기화열이고. 그런데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잘 봐. 융해열이 클까? 기화열이 클까? 기화열이 훨씬 크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얘는 뭐냐?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는 분자의 연력이 약해지는 정도이지만 얘는 끊어버리기 때문에 기화열이 훨씬 크다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아. 요 과정에서 하나 좀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글루가 뭔가요? 이글루. 우리 집에 있는 아이스박스 이름이 이글루지, 그지? 자, 얼음집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이글루에서 뭐 먹고 자고 막 생활하고 그랬을까요? 그럼 뭐 32평형 이글루 있고, 뭐 24평 이글루 있고, 청약 들어야 되고, 이글루는 실제로는 사람이 사는 살림집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스키모인들, 에스키모가 그것도 약간 좀 비하 발언이라면 이누이트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면서 이누이트족이라고. 자, 아무튼 간에 이 양반들이 주로 이제 사냥을 나가거든요. 그럼 물개가 먹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러면 아무리 물개가 동물이지만 거기서 가죽 털옷도 입고서 창 들고 있는데 그 허연 얼음 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물개가 그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벙커야, 벙커. 얼음으로 대충 이렇게 짓고 벙커, 바람도 피하고 몸도 숨기는 이런 용도의 이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이누이트인들이 그 이글루를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단계가 뭐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지금 도배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 그 안에 물을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자, 얼기설기 지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확 뿌려버리면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금방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그 틈 사이에 바람을 좀 막아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뿌려버린 물이 이 물을 천장에 쫙 뿌렸어. 그럼 뭐냐? 이게 얼음으로 녹는 과정에서 열을 뿜어낼 거 아니냐고. 그 열이 이글루 안에 갇혀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열이 이 물이 얼음 되면서 열을 뿜어낼 거 아니냐고. 그 열이 이글루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바깥보다는 안쪽이 좀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상태 변화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샤워하고 나오니까는 확실히 시원하잖아요. 그럼 왜 시원하냐? 내가 물 닦아서 그 물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럼 뭐냐? 내가 크게 물을 닦아내긴 했지만 피부에 남은 그 수분이 증발할 때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내 피부에 열 빼서 기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고. 그럼 뭐냐? 알코올은 기화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코올 바르면 무지하게 시원한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상태 변화에 쓰는 열이 느낌이 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량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열량 이번엔. 아니 이게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넣어놓으셔서 그래도 간부에는 나올 수 있고 구급 공채는 확률 높진 않은데 어쨌거나 직접은 안 나와지지만은 이런저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량에서 보면은 에너지인 거니까 많고 적음 있을 거 아닙니까? 한글을 잘 안 써갖고서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래. 이거 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책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냥 설명 들으세요. 일단 제가 이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식을 쓸 때 열량을 Q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비열은 C로, 질량 매스 M으로 thermal 온도 변화 이제 이렇게 써서 Q는 CMT, 그래서 시멘트, 시암탉 이런 이제 용어로들 많이들 외웁니다. 우리 형님도 어떻게 그렇게 외우셨네요? 언제 그렇게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못 들은 걸로 할게. 자, 어떻게든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열소설 하는 게 있어서 열소설. 열소? 열소? 무슨 말이야? 플로지스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원소 할 때 소자야. 그럼 열원소? 무슨 말이야? 어땠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열이 에너지라는 걸 모르던 당시 얘기입니다. 몇백 년은 됐겠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질량이 M이라고 그러고 이게 돌멩이인지 쇠인지 몰라. 이제 비열이라는 게 있었던 고유값이라고 생각해. 비열이 C이면서 질량이 M인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에 열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 이거 뭐냐면 가열시키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또 열이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출입이 가능하고 들락날락이 가능하고 들어가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온도 변화의 원인 되는 물질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진짜 맞아.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빠져나가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출입이 가능하며 온도 변화의 원인 되는 물질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아니다. 하루아침에
뭐 설도 없어.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야. 돼버린 거야. 물질이 되면은 질량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열이 들어갔어? 물질이야? 그럼 뜨거워지면 무거워져야겠네? 라면 냄비 물 올려서 야 끓으니까 들질 못하겠어 이러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 질량이 없어요. 그럼 물질 아니라는 거야. 한 방에 간 거야. 그래서 열소라고 생각했다가 그건 날아간 겁니다. 근데 뭐냐? 그럼 뭐냐? 본질의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열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 녀석이 아니 열이 들어가니까 얘가 뭐 돌멩이가 쇠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야. 그리고 뭐 무거워지나 가벼워지나 질량 정해졌죠. 그럼 뭐냐? 대신에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수적으로 플러스 값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들어왔으니까 대수적으로 마이너스 되면 열이 빠져나왔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량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감안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잘 봐. 여기에 비열이 C이고 질량이 M인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잘 봐. 비열이 EC가 되고 질량이 EM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불로 가열을 시켜줬어. 그래서 얘는 둘 다 출발하기 전에 뭐냐면 20도씨였다고 쳐. 그러면 얘가 40도씨가 됐어. 그럼 얘는 몇 도가 됐을까? 야 25도씨. 아니 아까 밥도 안 먹으면서 선생님한테 본인이 공부를 되게 오랜만에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 어린 질문을 했는데 내가 괜히 한 소리 아닌 거고 답을 굉장히 잘하네요. 답은 25도씨. 어떻게 한 방에 나왔어요? 맞았는데 양이랑 저게 두 배. 그렇지. 끝난 거야. 질량이 2배. 그러면 만약에 비열이 같다고 쳐봐. 비열 같으면 질량이 2배니까 온도 변화는 절반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 조심할 건 뭐냐면 20에서 40 된 거야. 그럼 온도 얘는 20도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비열이 같다고 질량만 2배면 10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비열도 2배라는 거야. 그럼 느낌이 오거든요. 얘도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된 거니까 온도 변화는 4분의 1 되는 거지. 왜? 똑같은 걸로 가열했거든. 가해준 열량이 똑같았을 때. 그래서 뭐냐? 비열 크거나 질량 크면 뭐냐? 온도 변화가 그만큼 크다 작다.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큰 거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뭐 세상에 뭐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통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물질들 중에는요 비열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해요. 비열이 큰 편에 속해. 그래서 뭐냐? 물을 소화약제로 제일 우리가 물론 제일 불 끄는 거 1번 타자 물 아닙니까? 물론 다 물은 아니겠지만 그럼 뭐냐? 물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좀 적더라. 그럼 뭐냐? 만일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거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온도를 떨궈버리는 거예요. 발화점으로 떨궈버리는 거라고. 질식 소화는 별로 안 돼. 냉각 소화란 말이야 보통. 그런데 물이 비열이 굉장히 작아. 물도 지도 같이 끓어버려. 이래버리면 냉각 효과 별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직접 나오진 않지만 뭐냐? 비열이 큰 게 뭐냐면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서 물이 비열이 좀 큰 편에 속한다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와가거든요. 자, 요게 좀 하나 잡아드릴게. 이게 간부에 나왔냐? 어디 나? 그 문제가 간부 문제였을 거야 아마. 간부 문제네. 그 14페이지 7번 문제였는데 그 그래프가 자 하나 뭐 어지간히 들으셨으니까 요거 갖고서 이제 그래프만 하나 보여드리면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기에 영하 10도짜리 얼음 하나 놓고 가열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열 곡선 그래프 잡아드려. 잘 보세요. 영하 10도씨에서 자 그다음에 100도씨 가서 끓겠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처음에 자 이 X축은 시간축으로 봐도 괜찮고 열량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가열했으면 열을 오랫동안 준 거니까. 제대로 문제 만들려 그러면 발열량이 일정한 전열기를 이용하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잘 봐. 여기는 아직 고체 상태에 있는 거죠? 영하 10도씨 여름이 0도씨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액체하고 액체 고체가 공존하고 있죠. 다 녹았다. 액체밖에 없다. 다 녹았다고 이제.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야. 대충 100으로. 100도씨. 인데, 자, 우리가 그냥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된 열량 Q1이 있고, 여기 Q2만큼, Q3만큼, Q4만큼 공급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도가 달라지는 Q1, Q3. 이건 뭐냐면 이 열을 갖다가 우리가 현열이라 그래요. 온도 변화에 쓰이는 거야. 그런데 Q2하고 Q4를 보세요. 이거 뭐냐? 여기서 이산일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 열을 주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열을 주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 0도씨에서 멈춰 있는 거야. 이거 어디 간 거야? 처음에 준 열은 얼음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 오니까 녹기 시작하잖아요. 공급되는 열이 뭐냐? 얼음 녹이는 데 쓰이는 거야. 얼음을 녹이는 데 쓰인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Q4. 끓어,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야? 끓이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을 갖다가 열이 숨었다. 우리가 형사가 범인자로 숨어 있어. 잠복한다 그러잖아. 잠열, 레턴트 히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뭐냐? 물을 완전히 다 끓여버리려고 그러면, 그럼 뭐냐? 여기 출발했다. 그러면 이거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기화열까지. 내가 그림 막 그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융해열보다 기화열이 훨씬 커요. 이거 훨씬 더 길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제 뭐,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지만, 적어도 뭐냐? 계산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다 끓여버리려고 그러면 뭐냐? 이거 4개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또 이제 썰렁하게 뭐냐? Q4만 주는 거죠. 여기 0도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온도를 높이고, 녹이고, 그 물을 다시 끓이고, 온도를 높이고, 이제 끓이고, 다 날려버릴 때까지는. 그럼 뭐냐? 이거 4개 다 더해야 되는 거라고. 그 정도 나와지면은 개론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 될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오케이? 자, 상태 변화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개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 자,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